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들어온 후 마을이 망가져가고 있다 호소합니다.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산적한 충남 예산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장 1, 2장 박연신입니다. 저희 마을 바로 옆에 예당 1 산단에서 악취, 매연,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여 지금까지 저희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예당 2 산단이 들어온다니 저희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문만 열면은 아주 고무탄 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야. 날 흐린 날은. 모든 냄새가 여기 내려앉아 있는다니까. 그러니 산수감시 조금 더 살이었는데 못 살겠어. 이 마을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마을인 상장 1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옆에 과선하는데 동풍을 불면 우리 과선에 일하는 아줌마들도 싫어해요. 너무 냄새가 심하다고. 그 정도의 심해 악취가. 상장 1, 2와 1위 주민들은 악취의 원인이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산업단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위치한 예당 1 일반 산업단지는 100만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2014년 준공했습니다. 예당 1 산단 주변엔 상장 1, 2와 1위 지공리가 인접해 있는데요. 문제는 예당 1 산단 대부분의 공장이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금속 제조업 등 유해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산단에서 불과 200~300m 거리에 사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산단 조성 이후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또 내려와요. 폐수 처리 동말 처리장이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일반 날씨 올 때는 안 내보내다가 날씨가 흐리고 그럴 때는 폐수를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근데 뭐 지금 저희들이 가서 직접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여름 흔치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단 하천 인근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겁니다. 제가 살고 어렸을 때부터 쭉 살고 있는 토백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신고를 했지만은 무슨 뭐 대책이나 뭐 검사를 어떻게 해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환경 피해의 주 원인이라고 지목한 한 공장의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 중이라서요. 예예. 예, 지금 바쁩니다. 혹시 인터뷰 그러면 뭐 어떻게 저희가 질문 드릴 수 없을까요? 아, 예, 지금 회의 중에 지금 전화 받아가지고요. 그럼 추후에라도 어떻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새 좀 바쁩니다. 그 사람들 답변은 별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거죠. 얘기를 하면 뭐 들어줘야지. 누구한테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말만 그렇지 여기 와서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군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기존 공장은 그 공장 설립한 게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그 기준에 그 설치 기준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악취 발생이 조금 공정별로 더 심한 날이 있고 덜한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관련 실과에서 그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라도 그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지금 지금 저 공장 뒤에 환경감시차 지금 세워놨어요. 언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KBS에서 취재 온다니까 세워놨어요. 주민이 지금껏 처음 목격했다는 환경 감시 차량입니다. 기계의 전원은 꺼져 있고 관리할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차례 전화도 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끝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충청남도와 예산군에서 뒤늦게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민원을 제기를 해서 갑자기 들이닥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많은 것들이 지적을 당했어요, 업체에서. 당시 주민들이 입수한 악취 점검 결과 자료입니다. 예산군의 악취 모니터링 결과 5시간가량 기준치를 초과했고, 충청남도의 대기오염 점검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중금속 물질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충청남도에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산단 때문에 목소리 갖다가 지사님 말씀이 그러면 이 환경 오염실에 대한 한번 측량을 해봐라. 측량해서 실시간 검토해서 여기 배출 못 하도록 철저히 규제를 해라. 이런 이제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상의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측정을 정확히 해서 분석을 해서 제재했으면 제재하고 그 저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충남보건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초등학교하고 산단 안에 측량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회사들에서 많이 돌리겠어요. 그때는 좀 조심을 하지. 산단 가까이 살며 일상에서 악취를 겪고 있다는 이정섭 씨도 당국의 조치를 불신합니다. 법이에요? 법이 기준이 안 된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 잘 해결을 해주셔야지. 우리네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뭐 알겠어 그거? 업체도 자기들이 다 해야겠지만 관리 관청이라든가 군이나 도에서도 정말로 제대로 된 환경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산업단지 수십 개의 공장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체 피해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당 1산업단지가 지난 2014년도에 조성이 됐으니까 7년여 동안 크고 작은 환경 피해를 주민들은 견뎌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관계기관들이 홍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적 입지 자랑,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2011년 일간지에 실린 예당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이 광고의 제목이었습니다. 친환경, 첨단, 이 수식어를 지금 마을 주민들이 들으시면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실까요? 네. 친환경 산업단지라는 표현은 이게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속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예산군하고 충남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 답답하시겠고요. 또 지금까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장 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1차 관리 감독 권한은 예산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그동안 예산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대처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주민들도 이번에 처음 봤다는 그 환경 감시 차량. 구매 비용은 상당히 비싼 차량이었을 텐데 정말 굴러는 가는 차인지 전시차는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주민들과 지자체 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주민들이 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래 점검은 불시에 점검을 하면서 상시에 점검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효용이 있을 텐데 예산군하고 충남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데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상의하에 날짜를 정해서 점검하겠다. 이것은 단속 대상과 상의하겠다는 네, 이거는 점검의 기초가 안 된 거죠. 아마 이런 애매한 계획은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에 또 다른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죠. 어떤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6시 한겨울 찬바람 속에 상장 1위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저 예산 제2산단이 산업국 비슷한 우리 동네 바로 뒤에
유치를 한대요. 공장 하나 들어선 것도 그것 때문에 살지 못한다고 지금 이사하고 난리인데 여기에 공단이 수십 개가 들어오면은 도저히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당 1산단 옆으로 또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올 1월 4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에서 산업단지 들어와 있는 공장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며 산업단지 또 만들면은 인구 주민들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 공단을 산업단지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예당 2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 조상인들한테 볼낯이 없어. 이들은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수차례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냈죠. 목소리를 냈는데 관에서는 답변이 그게 늘 지역 주민들 일이니까 그게 너들 길에서 결정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 기울여 주는 데가 없으니까 거리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당 1산업단지 바로 옆 이곳이 예당 2산업단지 입주 예정지입니다. 주민 이수석 씨는 두 산업단지 사이에서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어떻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경계는 여기 어떻게 사는 거죠? 지금 저 제1산단이 저쪽이잖아요. 거기서 도는 게 엄청나는데 저거 할 때 예산 군에서 뭐라는 군이 좋은 공장만 유치한다 해놓고서 거짓말 해놓고서 주민을 속이고서는 아주 나쁜 거 주는 게 엄청 먼저 나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단지도 뭐가 들을지 모르지. 지금은 존다 땅 팔아먹으려고 금방 하는 건데. 한편 예당 2산단 예정지에 사는 지곡리 주민들은 강제 이주해야 하는 생존권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한 80 지금 하나인데 언제까지 살았는데 인자 가서 그게 들은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 예당 1산단의 환경 피해에 설상가상 2산단 조성까지 피로감으로 아예 떠나려는 주민도 있습니다. 맨날 걱정이고 그러고 여기를 살 사람도 없어. 땅도 안 사가. 사러도 왔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장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죽으라는 것밖에 더디요. 지곡리, 상장리, 오추리 일원에 들어설 예당 2산단은 제조업과 일부의 물류업을 포함해 최대 32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개발된 예당 1산업단지는 10년 전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생산 설비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틀려지고 또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공개를 주민들에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공람 장소를 정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주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이 산업단지의 환경을 언제든지 들여다보실 수 있게 그렇게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없을 거란 시행사와 우려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산업단지를 환생을 하면 또 이런 진통을 걷게 돼. 만든 데가 없어요. 좋아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죠.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고 이런 게 없으면 사람도 없고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지방 세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공담한 자산은 안 되고. 1산업단지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해온 주민들. 지방세수 확대를 이유로 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닐까요? 저희 마을 지곡리, 상장 1, 2, 상장 2, 2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평생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서 평온하게 잘 살던 마을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 공동체가 와해되고 해체되는 일,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일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이제 나뉜 건데요. 산업단지 건설을 막아서 정말 대대손손 살아온 땅을 지키겠다는 이 반대하는 주민들. 다른 쪽은 산업단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토지 수용 보상을 받아서라도 떠나겠다.
그러니까 떠나려고 산업단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찬성하는 주민이나 반대하는 주민이나 모두 다 그 매연과 악취로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거는 다 똑같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애초에 기존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산업단지에 대한 논의, 이 산업단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죠. 그게 순서죠. 네. 더 문제인 것은 이 주민들의 갈등을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관한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현재 예당 2산업단지에 관한 승인 신청 및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현재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심사 중이니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충남도에서는 토지주의 50% 동의가 있는 이상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업 승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충남도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그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충남도가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을 좀 헤아리는 이른바 민심을 읽는 올바른 행정을 이제라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공간, 숫자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자, 첫 번째 대세남 주민 2주의 공간입니다. 자, 지난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보의 처리 방안을 이제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진 속의 세종보는 해체가 결정됐고요. 또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2년이 지나서 이 금강보 처리 방안이 최종 결정된 건데요. 하지만 뭐 금강보를 둘러싼 뭐 찬성과 반대, 또 갈등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해체 시기를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라 뭐 이렇게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를 두고서 사실상 해체가 미뤄진 것이 아니냐 환경단체는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해줘야 할 사항들, 중요한 해체 시기의 결정을 환경부로 좀 넘긴 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은 경관 문제나 물 부족 문제를 들면서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해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좀 잘 조율하면서 해체 시기와 또 계획을 세우는 일, 그래서 환경부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테고요. 더 이상은 좀 소모적인 논쟁의 반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주의 숫자입니다. 98% 바로 세종시의 분양 예정인 한 아파트의 특별 공급 비율입니다. 이 중 40%가 이전 공공기관 특별 공급, 그러니까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을 위한 이제 특별 공급인데요. 98%. 이거 정말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전 기관 공무원들 물량이 50%였어요. 그나마 올해 줄인 게 40%. 근데 이것도 높은 거죠. 게다가 일반 분양이 전체 2%밖에 되지 않고 98%가 특별 분양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논란이 일자 세종시에서는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해서 특별 공급 비율을 조정을 하고 일반 분양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공무원 특별 공급 40%는 그대로 두고요. 기관 추천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물량을 줄였습니다. 조정안을 보니까요. 국가유공자는 25가구에서 12가구로 줄였고요. 장애인 전형은 34가구에서 20가구로 줄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 특별공급이 비판을 받게 된 게 세종시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그 공무원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재산을 늘리는 이런 행태들 때문이었잖아요. 세종시 입장도 궁금하네요. 세종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특별 공급 물량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 공급 물량의 비율을 축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네, 이렇게 답을 해명을 하고 있는데 참 궁색하죠. 네. 자, 논란의 숫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의 숫자였습니다. 이제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다. 1972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이 플라스틱 잔여물이 혈액에서 발견됐다는 기사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첨가제로 포함되는 포탈레이트가 체내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체내에서 포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늘고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렇다면 바다는 어떨까요? 이른 아침부터 배 한 척이 굴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10여 년째 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재붕 씨. 최근 수확되는 굴의 양이 예년 같지 않아 수심이 가득합니다. 한재붕 씨는 바다의 상태가 예년과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식장에 이렇게 보면 보자가 많이 떼어 있잖아요. 많이 떼어 있으니까 이런 데 쓰레기 같은 게 지나가다 막 걸려요. 현수막 안에는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고랑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뭐 비닐부터 시작해서 푸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떨 때는 이제 굴도 반 싣고 갈 때 있고 쓰레기 반 싣고 갈 때도 있고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바닷길을 오가며 발견하는 쓰레기는 물론 해안가로 흘러와 쌓이는 쓰레기의 양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업하다가 유실된 어구 등 어업과 관련된 쓰레기부터 육지에서 흘러든 일상 쓰레기까지 다양합니다.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직접 수거해 오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쓰레기들이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어민들이 이제 치운 데도 한계도 많이 있고. 다른 시군은 어떠한지 태안군 고남면의 바람 아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기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인력으론 역부족입니다. 주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기 조개도 하고 굴도 하고 진짜 애기들이 여기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저희들도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좀 그래요. 옛날에 서해바다는 진짜로 지금보다는 아주 깨끗했고 쓰레기라는 것은 이 산업 쓰레기라는 건 전혀 안 왔지요.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쓰레기가 보면 이렇게 많이 오고 가슴이 무척 아프지요. 진짜 아픕니다 이거. 정화 작업에 나선 지 불과 30분. 어느새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입니다. 하지만 조류를 따라 흘러든 쓰레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내 해양 쓰레기가 이제 매년 14만 5천 톤 정도 발생한다고 되는데 이게 이제 5톤 트럭으로 한 2만 9천 톤 정도의 분량입니다. 충남도의 해양 쓰레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만 1만 8천여 톤이 발생했는데요. 약 6천여 톤은 수거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그 양이 많았습니다. 지자체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59km의 해안선과 뭐 28개 해수욕장 또는 뭐 43개 항포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요 관광객들을 위한 해수욕장을 우선순위로 처리하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저런 해안가는 실제로는 좀 적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수거된 해양 쓰레기들 과연 처리는 문제없이 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신진도 부엌도고요. 저희 근흥면 신진도에서 나와는 쓰레기를 모두 다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 쓰레기 더미가 태안군 전 지역도 아닌 일부 지역의 수거량입니다. 다른 10곳의 육상 집화장과 25곳의 이동식 집화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미처 처리 못한 쓰레기가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침적 쓰레기입니다. 물속 수심 60m에서 꺼낸 쓰레기고요. 지금 왼쪽 편에 있는 마대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해안가 또는 뭐 어떤 항포구에서 수거한 인력이 수거하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저희 쓰레기는 전량 다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각장에 있는 반입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톤, 30톤 밖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적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처리 가능량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은 물론 수거 가능 용량도 훨씬 넘어섰다는 건데요.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책임을 오롯이 지자체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가 누가 이걸 버렸는지 이제 원인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자가 바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원인자 분담 원칙이 가장 쓰레기 처리의 1순위인데 해양 쓰레기는 그 원인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 그 수거와 처리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인 보령 해양경찰을 만나봤습니다. 침적된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직접 수거가 어렵기에 잠수보드를 동원하게 되는데요. 잠수가 가능한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완벽한 수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바다의 잔류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선 관련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 중 붉은 바다 거북이 서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됐던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7마리 정도의 거북이를 부검을 했는데요. 그중에 50개체에서 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안에 쓰레기가 썩은 장면으로 튀어나온 쓰레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의 몸속엔 먹이로 오인해 삼킨 플라스틱 조각과 폐비닐, 노끈 등이 소화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거북이의 죽음과 함께 부각된 겁니다. 바다 저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먹은 플라스틱의 영향들이 결국은 그런 생물들을 또 섭식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에 비해서 누적되는 수거하는 양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바다에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누적이 될 것이고 생선의 내장을 발라내는 것이 아닌 쓰레기를 이제 거기서 후벼 파내야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시대가 플라스틱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을 마주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게 죽은 새 뱃속, 또 바다 거북의 뱃속이 온통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저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었잖아요. 저게 내가 사용한 그 플라스틱 쓰레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해서 저기까지 흘러간 게 맞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좀 뜨끔하고 반성하게 되고 저도 일회용품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충남 서해안에서만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이 무려 18,000여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처리 비용도 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 충남도가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소외된 섬 지역에 방치된 해양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 집중 처리와 함께 해양 자원 순환 센터를 이제 조성할 예정인데요. 해양 쓰레기의 특성상 이제 염분이 많고요. 또 다양한 것들이 한데 섞여 있어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데 선별 작업과 또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기오염의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소각 이외에 다른 재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는 개인적인 노력들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어느덧 우리에게 2m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상화가 됐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득한 불평등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영업 제한 조치의 무게를 견디고 견디다 결국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 사각지대에서 더욱 소외를 느껴야 했던 취약계층.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은 그들에게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과 소외로 다가올지. 입춘을 일주일 앞둔 오늘 봄볕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한 백신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